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사업장 가입 및 탈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성립 신고입니다. 먼저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이사만 있더라도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겠죠. 반대로 개인사업장의 대표만 있는 경우는 그분은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체가 대상이 아니고 그냥 지역가입자입니다. 자, 사업장 성립신고는 최초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의 입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별 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이 한 번 하게 되면 사업장 성립 신고는 끝이 난 거고 사업장이 결과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이 성립이 안 되면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성립신고 서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름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공통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서식은 명칭은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 사업장 적용 신고,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험관계 성립 신고로 돼 있고 추가적으로 신고할 때 이건 사업장 가입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업장 가입할 때는 직원 취득 신고도 일반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죠. 그래서 첨부 서류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그다음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의 취득 신고와 성립 신고를 최초에는 동시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고 서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 탈퇴입니다. 폐업이나 직장 가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 모두 탈퇴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도 해야 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다 탈퇴입니다. 자, 직장 가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탈퇴 신고를 해야 되고 고용산재보험은 탈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가입자가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탈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1년 지나야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탈퇴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죠. 왜냐하면 다 개인 근로자의 탈퇴 신고 완료했으면 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담될 게 없겠죠. 예,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탈퇴 신고입니다. 사유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업은 공통이겠죠. 자, 신고 서류는 사업장 탈퇴 신고와 함께 성립 신고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탈퇴할 때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도 추가를 해야 되겠고 폐업 시에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나 이런 부분은 없겠죠.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지만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서 정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그 인별로 정산은 올 2020년 1월 17일부터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단은 보수적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수 신고가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별 정산을 안 했었는데 이제 지금 올해 초부터는 인별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는 아마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빼고 보수총액 신고가 이렇게 해야 되긴 할 거예요. 그건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는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도 고용보험도 퇴사 시점에 정산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 기한입니다. 사유 발생일에 다음 달 15일. 웬만하면 신고 취득이나 다 다음 달 15일이죠. 국민연금은. 자, 건강보험 발생일부터 14일. 거의 비슷하죠. 14일. 그 다음 고용산재는 우리 그 성립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유 발생일부터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탈퇴 신고의 기한도 가급적이면은 잘 보셔갖고 업무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된 이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사업장 가입 신고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를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 이 부분에 F2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1월 1일이다. 자, 먼저 이렇게 봤었을 때 위에 상단의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편물은 우편물 수령지를 입력합니다. 어디에서 우편물, 그러니까 우편물을 받지 않고 싶고 전자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면 이건 입력할 필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우편물을 받고 싶다면 우편물에 대해서 주소나 이런 부분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대표자일 경우에 공동대표 부분을 이렇게 체킹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업소나 사업장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이나 단위사업자는 고용보험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인쇄를 통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성립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해당 신고서인데요. 이것도 4개나 되죠. 벌써 이렇게 보면. 자,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고, 자, 나머지 부분은 자, 여기 보면 공동대표자 현황, 단위사업장 현황, 건강보험, 영업소 현황, 건강보험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다음에는 자, 신고 대상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 자, 이 부분의 서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영업소나 사업장이 1개 이상이 있었을 때 적는 거고, 단위사업장 부분도 고용보험의 관계 성립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 부분 정도만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고 옵션을 한번 볼까요? 자, 신고 옵션은 해당 성립 사업장마다 체킹을 하셔갖고 신고 옵션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처음 성립을 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 신고를 합니다. 이 보험 가입 신청서 이 2개는 임의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의적용 사업장, 말 그대로 고용산재에 대해서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고 싶으면은 보험 가입 신청서를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업장인 경우는 당연 가입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킹을 하셔갖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서식을 뽑아 보시거나 미리 보기로 해서 프린트를 하시면은 밑에 관련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신고서들은 모든 세무사랑 프로에 입력하는 부분들은 신고서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입력 부분이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신고서식을 찾아서 프린트 하셔갖고 뒤에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은 사업장 등록에 있는 내역들이 불러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입니다. 근로자주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게 두리누리 보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0명, 10명 미만에 해당되고 공제를 받으려면 두리보험 지원을 처음에 이렇게 가입할 때 해놓으시면 추후에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10명 미만에 해당된다면 자동적으로 대상자들은 두리누리 보험 지원이 신청이 되니까 처음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체킹을 해놓으세요. 이 체킹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추후에 중간에 이렇게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리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부분에 있어서 소급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늦게 하면 손해겠죠. 왜냐하면 지원 안 해줘요. 두리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다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면, 체납 없이 납부했다면 그 다음 달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납부를 안 하거나 이러면 지원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신청 전에 것들이 소급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10명 미만인지를 확인을 받으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여로 해갖고 각각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편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장 신고할 때 10명 미만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 수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포함하고 개인 사업자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대상주는 명명의 국민연금에 가입할지를 입력하는 부분이겠죠. 여기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해서 적는데 별도로 18세 미만 근로자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가입 대상자 수를 적는 거겠죠. 그러면은 60세 넘어가서 60세 넘는 분이 지금 성립할 때 하려면 그분은 빼야 되겠죠. 그죠? 그분을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용 연월일은 당연히 우리가 적용받고자 하는 연월일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특별하게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 수를 적고 적용 연월일만 정상적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장 특성부호 여기에서 특성부호가 몇 개 있는데 우리는 다 7번 일반 근로자 사업장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7번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회계 종목은 공무원 및 교직원인 경우에만 체킹을 하니까 별도로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시 근로사 수를 적게 돼 있죠. 그리고 피보험자 수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이 상시 근로사 수는 상시로 근로하는 분의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 정확히 피보험자 수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월 60시간 미만, 우리가 말하는 단시간 근무자죠. 주 15시간 미만 이 근로자는 제외하게끔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한번 잘 보셔갖고 체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이 부분이 실수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영향력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정확하다면 이 부분에 조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험사무 대행기간에 있다면은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별도로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근로사주나 이런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주된 사업장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이게 지금 보기에는 주된 사업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요거 별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된 사업장이 있으면서 우선 대상 기업이냐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세무사랑이 주된 사업장이 없어도 그냥 본점만 있어도 요 부분 이렇게 줄로 이렇게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면 해당으로 체킹을 하는 겁니다. 이 우선 적용 대상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웬만하면 중소기업 우리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찾아보셔갖고 기본적으로는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금액 이하가 돼야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요로 해갖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은 우리가 장려금이나 지원금 이런 거에 대한 우대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수를 적으면 될 거고 사업 형태는 계속이냐 유기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6일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일반적으로는 계속이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셔갖고 사업장 가입 신고서와 함께 여기에 있는 사업자 자격자 취득 신고, 인별에 대한 취득 신고를 동시에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첨부 서류들도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첨부 서류들이 요거는 임의정용 가입 대상자만 해당되는 거고 밑에
통장에 대해서 자동이체하고 싶다면 통장 사본을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거는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인데 뭐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기도 하고 첨부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첨부하면 뭐 나쁠 것도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첨부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분을 설명을 다 드리자면 이 부분을 인쇄하면은 이 도장이 없어요. 우리 공단에서 도장이 없으면은 안 받아주고 다시 보내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우리 회사 등록 부분에 이 도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도장은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법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보셔갖고 도장으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도장 마음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실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뭐 이렇게 업체의 동의를 받고 어쨌든 사용을 한다면은 뭐 회사 도장에 뭐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서 뭐 법인 같은 경우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쇄해서 기존에는 도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설정해서 두 번째였잖아요.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도장이 저절로 생성이 돼서 프린트 해갖고 뭐 팩스로 보내는 뭐 어떻게 하기에는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도장 기능도 있다. 세무 대리인 도장도 있는데요. 자, 별도로 등록하면 여기에 보면 세무 대리인 도장 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세무 대리인도 요 부분을 잘 사용하시되 업무 편의상 사용하시되 도장은 함부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셔갖고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잘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입자 신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입자 탈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탈퇴 신고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탈퇴합니다. 실제로 탈퇴 부분은 뭐 이렇게 별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신고 옵션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험관계 해지 신청서나 이런 건 이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고 해당될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뭐 체킹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폐업에 있었으면 뭐 이렇게 다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직장 가입자가 없다 그러면 사실 1년이 지나야지 고용산재는 해당되니까 이 두 개만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업에 해당된다면 폐업을 누르면 이건 공통서식입니다. 딴 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폐업이 아니고 뭐 다른 경우 사업 종료나 그 밖에 사유가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죠. 여기서 근로자 없음. 그런데 근로자 없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1년이 지나야 되니까 별도로 신고 옵션은 이렇게만 뭐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나머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셔갖고 정리를 하면 소멸 일자만 정확히 하면 되는데 뭐 사유 발생 일자가 더 맞겠죠. 사유 발생 일자와 해당 사항만 체크해갖고 탈퇴를 하면 됩니다. 폐업 같은 경우 전체 한 번에 하면 되겠고요. 이 참고 자료를 기본적으로 보면 탈퇴 신고서의 참고 자료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탈퇴 신고를 할 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죠. 뭐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되는 다반사로 발생될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탈퇴 신고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신고하시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탈퇴 신고와 함께 당연히 우리는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도 같이 첨부하면 편하겠죠. 그 부분도 잊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 및 탈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